이번 대결 한을 잡은 김동학 구단입니다. 귀마 수비형 기풍을 하고 있고 인천지회 소속으로 출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초를 잡은 박영환 구단입니다. 귀마 공격형 기풍으로 화성지부 소속으로 출전했는데요. 국민클럽의 6회 오픈장기 최강전 오늘 결승 1회전이 펼쳐집니다. 김동학 구단 대 박영환 구단이죠. 네, 대망의 결승전인데요. 네. 두 선수 익히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해왔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박영환 선수가 김동학 선수는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최국수 폰이라고 하죠. 그런 포진을 준비해 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박영환 구단은 중포와 같은 공격을 준비해 왔네요. 여기에서 한차가 돌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차가 돌아가는 수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중포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한차가 좌진으로 가는 게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막아 나가서 최국수 포진은 포기하고 양포를 차리는 포진으로 변형이 되겠네요. 네, 워낙 김동학 선수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가 견마 붙고요. 한차가 들어가서 대차는 포진인데 일단 지금 기분으로는 김동학 선수가 가장 애용하는 포진을 못 차리게 했기 때문에 기분은 초가 괜찮다고 할 수 있죠. 포가 여기에 있을 때 오히려 마달라고 하는 수 이런 수를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오히려 한 말을 밀어버릴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병을요? 그죠. 병을 밀었을 때 포가 말을 잡으면 한차가 뒤에서 포 달라고 하면 넘어가면 도리에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포가 마달라고 하는 수는 좋은 수가 아닐 수 있죠. 한에서 아무래도 지금은 살을 넣을 타임이기 때문에 지금 초차가 한 칸 들어섰죠. 이 부분은 살을 아무래도 넣을 건데 그때 초포가 진마 뒤에 가서 우진에 있는 병을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초차가 한 칸 옆으로 가 있으면 병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차가 한 칸 들어서는 수는 병을 움직이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묶어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살을 넣고 싶은데 일단 상대방이 어느 지점을 공격을 하는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진에 있는 양병을 공격하는 부분을 어떻게 수비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어차피 타임상으로는 살을 넣을 타임인데 이제 초포가 찰 달라고 하고 좌진으로 갈지 아니면 바로 진마 뒤에 가서 양병을 공격하는 작전을 쓸지 이런 부분을 일단 차를 먼저 달라고 했네요. 먼저 길게 우변으로 빠지면서 차를 공격하고요. 아무래도 목적지는 진마 밑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그렇지만 상으로 병을 취한 다음에 잡게 되죠. 마가 바로 나가기는 어렵죠. 차가 조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포가 좌측으로 간 다음에 결국은 이쪽 밑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포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네요. 그렇죠. 두 선수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굉장히 어려운 수까지는 두 선수에게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수를 서로 수읽기를 함에 있어서 서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머릿속에 어떤 형태가 추후에 나오겠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죠. 직감적으로는 초포가 여기 좌진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갔을 때는 병을 밖으로 쓸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귀상이 나가면 또 면포가 찰 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병이 공격이 당하진 않죠. 그래서 일단은 감각적으로는 좌진으로 와서 양병을 잡자고 하는 수가 맞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다음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갈지 아니면 다른 자리를 볼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갔네요. 차를 달라고 하네요. 그럼 당연히 병을 쓸 때 졸로 한 번 또 달라고 하겠다.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포로 바로 받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병은 합병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포가 붙들릴 거면 초포가 넘어가진 않았을 거니까 다시 달라고는 하고 여기까지 예상은 되죠. 네, 병을 쓸고요. 조를 달라고 하면 차로 잡으면 장군의 차가 죽으니까 결국은 그때 다시 병으로 쓸지 포로 받을지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병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으로 일단 수비를 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조를 그렇습니다. 쓰는 부분까지는 예상이 되고요. 네. 다시 한번 우변으로 조를. 그렇죠. 네, 여기에서 네, 면포로 받을 수도 있고 병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네. 병으로 받으면 아무래도 붙들린 듯한 느낌이 드니까 결국은 포로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좌변에서 누구 찾기를 잡느냐 이런 부분도 서로 눈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로 받으면 누구든지 찾기를 트고 싶을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수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병이 좌변에 있었기 때문에 병으로 가도 사실 뭐 불리할 건 전혀 없는데 네. 그래도 느낌에 왠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가요? 포로 가나요? 네, 포로 갔습니다. 네, 포로 가게 되는데 네. 상황 봐서 누구든지 찾기를 빨리 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선수 워낙 대회 시작을 할 때도 최종 결승 후보였는데 역시나 결승 대국자로 또 만나게 되니까 역시나 또 실력자인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는 뭐 평범하게 굉장히 큰 변수가 발생이 되는 흐름까지는 아닌데요. 네. 형태를 보면 지금 한 입장에서는 빨리 귀포를 한 다음에 포를 넘겨서 찾기를 틀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초 입장에서는 포가 진마 뒤로 가서 빨리 상대방의 우측 병을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작전을 세울 것 같습니다. 네. 결승에 오른 두 선수 모습 번갈아서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완 선수에 이어서 박영환 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당장 한해 약점이라면 아무래도 포가 다시 면포로 지금은 못 오지만 오게 된다면 언제든지 조를 쓸면 차가 조를 잡을 수 없다는 게 약점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에 대한 약점을 해소를 하려고 시도를 할 거고요. 지금 좌진을 공격을 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박영환 선수는 상대방의 우측을 공격을 하려고 또 시도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후 어떻게 형태를 풀어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조를 한 칸 밀까요? 네, 조를 밀려고 하는 거죠. 네. 네, 조를 한 칸 미는 부분은 중포가 진만 밑으로 갈 수도 있지만 상황 따라서는 마가 오히려 전진해서 우측에 있는 양 병을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네. 조리 한 칸 나가면서 마에 길을 좀 터준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바로 진마가 나갈 수 있는지도 뭐 사실 수일긴 해봐야죠. 마로 나가면 귀포로 뒤에 있는 조를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상과 마로 우측을 공격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면포로 밑에 있는 상을 잡고 장군도 칠 수 있다 보니까 네. 좀 변수가 많이 발생될 수 있죠. 서로 간에요. 네, 한 차가 올라섰죠. 이 부분은 귀포로 가면서 그 약점을 커버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런 것보다 한 차가 우진으로 들어서서 그 약점을 커버하겠다는 거죠. 네, 한 차가 올라서는 수는 결국은 두 칸이나 세 칸 들어서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답답해서 네. 찾기를 여는 쪽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김동학 프로는 워낙 튼튼하게 지키는 장기를 잘 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한 차가 두 칸 들어선 다음에 다시 면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안전한 수를 좀 택하는 거죠. 김동건 선수는 항상 수 읽기를 하는 거 보면은 좀 멀리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리고 복잡하게 싸움이 얽히는 것보다 네. 네, 좀 정돈돼서 기물 싸움하는 이런 부분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규상이 나갔죠. 상이 나가면서 이제 좌진 쪽에서 병을 좀 허물어뜨려 보겠다라는 좀 의도가 좀 보여지고요. 네, 일단 규상이 나간 부분은 그 다음은 상황 봐서 진마가 올라가겠다는 거죠. 네. 올라가겠다는 건데 결국은 포로 있는 뒤에 있는 조를 계속 잡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계속 서로 신경이 쓰이죠. 네. 포로 조를 잡는 수가 계속 남다 보니까 진마가 바로 나가는 수는 상당히 부담이 있거든요. 초 입장에서도요. 그러다 보면 한도 쉽게는 못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쪽에 대한 수비보다는 뭐 형태를 빨리 짜는 거라든지 이런 걸 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회전 경기가 막 시작이 됐는데요. 첫 번째 경기인 만큼 선수들 부담감도 있을 거고 기선제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 반드시 좀 승리를 가지고 가야 다음 경기에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5판 3선승제로 이뤄지죠. 그죠. 첫 판에 졌을 때 네, 두 번째 판에 임할 때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두 번째 판에서 이겼을 때 어떻게 보면 본전이 되는 거고 네, 지면은 2대 0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이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첫 번째 판 이겼을 때 심적인 그 부담이 상당히 풀어질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번 판은 꼭 승리를 하고 봐야 될 수 있죠. 네, 네, 김동학 선수가 장고를 하고 있는데요. 장고를 하는 부분은 계속 우측 병에 대한 수비를 보고 있는 거고 네, 네, 한에서는 형태적으로는 무조건 지금 첫 차가 한 차가 두 칸이나 세 칸 들어서는 수가 형태적으로는 맞는데요. 마가 계속 나왔을 때 아니면 포가 나중에 조를 쓴 다음에 넘어갔을 때 이쪽에 대한 수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살을 올렸죠. 살을 올린 부분은 포를 뒤로 넘기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바로 나오기는 초도 부담이니까 이쪽에 대한 수비를 하고 나올 건데 그때 포를 뒤로 넘겼다가 마가 나오면 포로 명 막는 수도 있는 거니까 겸사겸사해서 살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진마가 진출해서 우측 병을 공격할 수 있다면 사실 나가는 것도 맞긴 한데요. 네, 이게 대국 심리가 그 잘 안 되더라고요. 내 기물도 걸려 있다 보면 항상 기물을 살리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게 대국 심리다 보니까 지금 형태에서 마가 나가서 좀 서로 간에 난전으로 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수들을 피하죠. 네, 오히려 지금 또 올라가지는 조를 한 번 더 미는 수 이런 수도 수읽기를 할 것 같고요. 네. 차가 들어섰네요. 네, 아무래도 조를 한 번 또 미는 수도 서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포가 오히려 차를 달라고 한 다음에 잡는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상으로 중앙상으로 병을 잡고 또 잡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기물상 손해보는 거다 보니까 아마도 초 입장에서는 하포를 하면 그때 미는 수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진마가 나가는 수라든지 미는 수라든지 양쪽 수를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마가 나오는 수는 지금 기포를 하포를 해서 어떻게 수비는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했을 때 병을 밀어 올릴 때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차가 이제 두 칸 안쪽으로 들어섰고요. 네, 형태적으로는 이 자리가 한 안정적이죠. 하지만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먼저 이제 차가 나갈 수 있는 차키를 여는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차가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차의 좀 움직임이 좀 제한됐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이런 자리가
안정적으로 수비할 수도 있긴 한데 또 공격적인 기사에게는 왠지 좀 찻길이 터져 있어서 상대방 진영을 나가는 걸 좋아하는 기사들에게는 썩 좀 마음에 드는 자리는 아닐 수 있죠. 네, 형태의 맥이라고도 지금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포가 진마 뒤로 와서 지금은 또 진마가 나가는 수라든지 미는 수, 두 수를 노릴 수 있죠. 두 수 다 강력해서 한 입장에서는 수비를 참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민다고만 해도 한에서 수비가 상당히 좀 답답하거든요. 또 당장 미는 수가 아니더라도 중앙상으로 우측 병을 취하고 마가 중앙으로 나가는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좋은 수는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한에서 수비를 상당히 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현재까지 기물 교환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팽팽하게 서로 수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동학 선수 수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중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시선이 좌측으로도 간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은 계속 진마 쪽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김동학 선수도 눈에 일단 보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 수가 이제 나타난 거죠. 이제는 포가 넘어왔으니까 여러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비 상당히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워낙 수비를 잘하는 기사다 보니까 그렇죠. 또 상대방이 공격을 하다가 지쳐버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보니까 박영환 선수가 지금 기분은 잔뜩 내고 있는데 점수를 못 얻는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열심히 싸웠는데 결과는 져 있는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정말 두 선수 모두 기력이 상당한 선수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게 또 이번 대결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김동학 선수는 워낙 전통적인 강자고 스타일이 워낙 명확하죠. 박영환 선수는 요즘에 또 가장 인기 있는 네, 선수라고도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래도 박영환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기를 두다 보면 초반에는 좀 익숙하다 보니까 눈을 감고도 서로 장기를 말로 대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근데 쭉 진행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되면 흐트러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박영환 프로가 운영 중인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끝까지 눈을 감고 두는 대국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끝까지 유지가 되길래 이 선수 대단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중반까지는 도 보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못 가는데 마지막까지 수일기를 눈을 감고 하더라고요. 가능한가요? 네, 그런가 봐요. 네, 일단은 면포를 안 쳤죠. 네. 네, 초에서 어떻게 공격할지는 선택을 해보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그 수비에 워낙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는 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조를 밀어 올릴지, 조를 밀어 올리는 수도 충분히 둘 수 있고요. 네, 한에서 수비를 잘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네. 지금 김동학 선수가 면포를 하는 부분은 공격을 먼저 시도를 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에 맞춰서 응대를 하겠다는 거다 보니까 공이 일단은 박영환 선수에게 넘어온 감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영환 선수가 또 형태가 괜찮으니까 뭘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이 크다 보면 또 실수가 될 수 있거든요. 형태적으로는 지금 어떤 선택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영환 선수가 조금 더 칼자루를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수를 선택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수를 잘 응대를 해 주느냐, 김동원 선수가 또 어떤 수로 수비를 하고 또 그 수를 또 어떻게 잘 응용할 수 있느냐, 또 이것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바로 눈에 보이는 수는 조를 미는 수거든요. 네. 미는 수인데 병을 잡아주면 차가 올라가니까 이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밀면 당연히 포가 차를 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차는 한 칸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잡았을 때 이제 포로 잡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수읽기가 필요하고요. 막아 나가는 부분은 아까 처음부터 나왔듯이 뒤에 있는 조리 잡히다 보니까 지금 바로는 안 되고요. 네. 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조를 밀고 갈 수도 있죠. 그게 아니 조를 밀고 포가 위로 그냥 한 칸 뛰는 수도 있거든요. 네. 선택지는 초가 많아서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동원 선수가 어떤 수를 선택을 할지 결정을 하라고 한 거죠. 네. 박영환 선수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환 선수 어떤 방향성을 잡고 수를 둘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수가 많이 진행은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장면이다 보니까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기물 교환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김도학 선수가 73.5점으로 1.5점 덤 점수로 점수는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네, 조를 한 칸 당겼네요. 네, 조를 한 칸 당긴 수는 한 번 또 당긴다든지 이런 수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되게 좋은 형태이긴 한데 또 어떻게 공격을 시작을 해야 되나 상대방이 굉장히 수비를 잘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런 부분이 또 선택하기 어렵기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급하게 선택하지 않고 조를 중앙으로 당기는 수를 선택을 박영환 했거든요. 선수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단순하게 조를 아까 밀어서 오히려 포를 그냥 위로 띄운다든지 이런 수는 어떨까 생각도 들고요. 네, 한이 형태가 안 좋은 것 같아도 또 의외로 서로 짜임새가 있다 보니까 네. 또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선수 첫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포가 넘어가네요. 네, 포가 넘어간 거죠. 네, 아무래도 조를 당기니까 포 넘어간 부분인데 마가 나올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마가 나올 때 박영환 선수 첫 번째 초읽기. 조를 안으로 또 하나, 당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음. 그러면 또 차가 네. 병을 잡게 되는데 여섯, 병을 한번 또 밀어서 말 잡는 거죠. 여덟. 이제 그러면 상벽이 안 눌렸을 때는 이쪽을 잡을 수가 있는데 상벽에 눌려 있다 보니 그 수가 안 돼서 이제는 조를 안으로 당겨서 우측에 있는 양병을 잡겠다는 거죠. 네, 중앙상으로 우측에 있는 양병을 잡겠다는 건데 네, 복잡한 수가 있을 수도 있죠. 단순하게 상으로 병을 잡으면요. 네, 그러면 병으로 잡죠. 포로 병을 잡으면 마가 후퇴하면서 김동원 선수 첫 번째 초읽기입니다. 포가 뒤로 넘어가면 뒤에 있는 마가 잡히고요. 셋, 또 그 포를 넷, 지키기 위해서 차가 다섯, 이쪽을 가기에는 마가 여기 있으니까 갈 수가 없죠. 여덟. 네. 그러다 보니까 아홉, 당장은 잡는 수가 없는데 그래도 계속 수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김동학 선수가 부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진마가 후퇴해서 양병을 지켰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비가 되면 네, 김동학 선수가 수비를 참 잘한 건데요.
네, 수비가 또 얼추 된 것 같거든요. 마가 빠지면서 병을 지켜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아까 형태에서 일곱, 여덟. 네, 박영환 선수가 선택한 열. 형태라고 봐야 될 것 첫 번째 같거든요. 초읽기 지났습니다. 오히려 진마가 후퇴하니까 네, 꽤 수비가 된 것 같아요. 박영환 선수 첫 번째 조율기 사용을 했고요. 네, 아까 조를 네, 상대방이 너가 공격을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한도, 초도 조를 당기면서 공격을 바로 진행을 안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졸병대로 싸움을 터본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땠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첫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지금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셋, 또 막상 또 공격도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조를 당겼죠. 여의치 않다고 보고 조를 당겨서 밀고 한 번 또 밀고 이런 수들을 노리는 거죠. 공격의 범위를 잡지 못했죠. 지금 초에서는요. 네, 그죠. 공격이 잘 먹힐 걸로 생각했었는데 네. 오히려 진마가 후퇴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네, 상당히 수비가 잘 돼서 네. 좀 흐름이 끊긴 듯한 느낌이 들고요. 네, 그렇다고 해도 뭐 초가 나쁜 건 아니니까 단지 공격을 한 타이밍에 어떻게든지 좀 수가 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수가 안 나는 형태가 나온 거니까 네. 그 정도이지 뭐 김동원 초가 선수 불리하고 첫 이런 번째 건 아니거든요. 네. 아직까지 하나, 형태상으로는 둘, 어, 셋, 두 선수의 진영을 봤었을 때 불리한 점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여덟. 지금 박영환 선수가 여러 면에서 이제 우진 쪽에 이제 병을 좀 공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마가 뒤로 가면서 수비가 됐고요. 네, 보통 아까와 같은 형태에서라면 좀 상당히 수비 부담이 있었었는데 네. 역시 김동학 선수가 수비에 워낙 강점이 있다 보니까 수비를 잘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본인의 진영을 탄탄하게 지켜가면서 수를 두고 있는 두 선수의 모습이 번갈아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편안한 네, 표정인데요. 두 선수 모두 누가 불리하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느낌상으로는 박영환 선수가 공격 중이었고 김동학 선수가 상당히 수비를 잘했다. 박영환 이 선수 두 부분까지가 번째 초읽기입니다. 현재까지 하나, 내용이기 때문에 둘, 네, 느낌으로는 김동학 선수가 좀 편한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섯, 일곱, 네, 여덟. 차가 네, 빠질 거고요. 면포가 차를 달라고 한 부분은 네. 다시 우측으로 가서 나중에 묶는다든지 이런 수를 노리는 거죠. 네, 지금 한 포가 차를 달라고 했고요. 계속 초가 우측에 있는 병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봐서는 포로 오히려 말 달라고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졸 쪽으로 묶어서 네. 공격을 시도를 하겠죠. 차가 빠졌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는 당연히 한 차도 두 칸 왼쪽으로 가서 묶어야 되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김동학 선수 첫 번째 중포로 초읽기입니다. 다시 차를 달라고 하면 다시 차를 둘, 피해야 되다 보니까 셋, 지금은 넷, 한 차가 두 칸, 묶는 수를 안 둘 줄 알았는데 네. 묶었네요. 네. 그러네요. 이 부분은 중포가 다시 차를 달라고 하면 다시 차가 피해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중포도 빼야 되니까 결국은 순낭비는 아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초에서 상당히 잘 버티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기분은 좋은 흐름인 건 맞는데 네. 다섯, 지금은 워낙 한해서 잘 버텨서 여덟, 오히려 수가 안 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네, 저를 밀었죠. 네. 정확하게 잡으라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는 당연히 잡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러면 면포로 상을 뭐 취하고 장군을 치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죠. 지금은 당연히 뭐 그냥 잡으면 병이 더 잡히니까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포로 장군을 칠 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니면 포로 안 치거나 이런 수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병이 한번 또 밀어오는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상으로
네, 병을 치는 수까지는 예상은 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병으로 졸 잡고 면포로 상 상 취하고 취하고. 장군. 초읽기 네. 지났습니다. 네, 궁을 왼쪽으로 가기는 아무래도 좀 중포가 있으니까 부담이 될 것 같네요. 그런 형태라면 면포를 네, 안 다시 치겠다는 면포를 거죠? 하는 형태가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한 3수 정도 예상을 해봤는데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먼저 면포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병으로 졸로 병을 잡을 때 상으로 잡으면 중앙에 있는 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뭐 병으로 졸 잡은다든지 이런 수도 둘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흐름으로는 네, 병으로 졸 잡고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두 선수 모두 손을 네, 턱에 올리면서 그러네요. 네, 수를 보고 있죠. 네. 네, 김동학 선수는 깊은 수를 볼 때 항상 네, 손을 올리고 장고하는 두 번째 버릇이 있는 것 초읽기입니다. 같고요. 하나, 네, 박영환 선수도 셋,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다섯, 네, 일단 병으로 잡았고요. 그렇다면 면포로 상을 잡는 것까지 저희가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의 움직임을 또 수비를 봐야겠죠. 네, 궁을 왼쪽으로 가는 부분은 포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네. 이제 아무래도 중포가 따라오니까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여기서는 네, 그죠. 포로 상을 잡을 두 건데 번째 초읽기입니다. 궁을 하나, 틀면 둘, 장군이 나오거든요. 셋, 네, 그럼 잡죠. 네, 그 다음에 다섯, 포가 여섯, 이쪽에 따라오면 일곱, 상당히 부담이 여덟, 되니까 아홉, 결국은 면포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지금은 급하게 뒀죠. 네, 면포로 받는 수까지는 일단 예상은 됐고요. 여기서 면포가 바로 후퇴하면 병이 밀고 들어오니까 네, 이 부분도 네, 귀상으로 좌진에 있는 병을 병을. 취하는 부분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장군을 치면서 중앙상을 잡았으니까 초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상병대는 또 다시 되면 기물로는 또 동일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기분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득은 전혀 아닌 수일 수 있죠. 네, 두 선수 한 수 한 수 굉장히 수를 깊이 보고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기물교환이 지금 졸과 상의 교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 기물교환이 딱히 있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쓴 기분이에요. 그렇죠. 워낙 깊은 수를 서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큰 전투도 있었던 것 같지만 기물로 보면 기물 교환이 없었고요. 이제 처음으로 네, 기물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 이렇게 장기는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읽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김동원 선수 그래서 두 당장 번째 눈에 보이는 초읽기입니다. 수로 봤을 때는 하나, 간단할 수 있지만 둘, 네. 셋,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는 넷, 굉장히 많은 수를 다섯,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네, 두 선수 특별히 현재 시점이라면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느낌은 없다 보니까 두 선수 모두 만족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또 초포가 계속 상대방 진영에 있다 보면 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기환한다든지 이런 수를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박영원 선수 두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초포가 제자리를 잡고 있다면 다섯, 상황에 따라서는 여섯, 중포가 가는 수가 일곱, 강력할 수 있죠. 여덟, 네, 그러면 아홉, 병이 열, 여기 아니면 두 여기로 번째 움직여야 초읽기 되는데 지났습니다. 포가 말을 취해버리고 마가 나간다든지 이런 수들을 노릴 수 있죠. 박영환 선수는 지금 한 번의 초읽기를 더 사용했습니다. 이제 한 번의 초읽기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네,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네, 수를 보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에서는 네, 일반적으로 어떤 수를 둘 거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포가 제자리를 갈 것 같은데 네, 초읽기를 더 쓴 거 보면 다른 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면포의 귀환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역시나 상이 나가면서 병을 아. 취하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네, 상이 우진을 가서 병을 취했거든요. 네, 네, 이게 포다리다 보니까 포다리가 지금 나간 부분은 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아닌데 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수를 내겠다는 건데요. 일단은 중앙상이 우진에 있는 병을 취했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당연히 잡을 건데 네, 이게 수가 안 되면 괜히 형태가 꼬이거든요. 네, 네, 무슨 수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웬만해서는 이렇게 모험을 안 거는데 지금 여기 상은 포다리거든요. 둘, 포다리로 넷, 네, 다섯. 김동학 선수도 아마 생각하지 못한 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굳이 수가 있다면 네, 막아 나가는 건데 이 수읽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네, 네, 막아 나갔네요. 막아 나가서 네, 그러면 병을 안으로 당길 수 있고요. 또 진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박영환 선수 어떤 수읽기를 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했던 포의 다리를 끊어가면서까지 상위 진출을 했었거든요. 네, 김동학 선수가 당황할 때 보여주는 특유한 네, 표정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 그런 표정이 아니거든요. 직감적으로는 좀 초가 좀 무리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은 병을 당기는 수가 있고 마가 나오는 수가 있죠. 김동학 여기에서 선수 두 번째 과연 초읽기입니다. 마가 병을 잡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되게 어렵거든요. 네, 넷, 네, 다섯, 결승전에서 여섯, 두기 어려운 수인데 여덟, 아홉. 과감하게 네, 여기에서 바로 병을 못 취할 거면 이 수를 두면 안 되거든요. 지금 마가 나간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 초가 중앙으로 나갔거든요. 네. 여기에서 마가 병을 취할 수 있어야 그쵸, 금방 의미가 술 있는 의미가 거죠? 있는 건데 이게 마가 나가면 네, 추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마가 포를 취하고 장군을 하고요. 네, 여기서 이걸 잡을 수 있는지 네, 그 부분과 상이 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수읽기가 굉장히 김동학 선수 복잡하게 마지막 됐죠. 초읽기입니다. 하나, 네, 박영환 선수는 바로 병을 치는 수까지 네. 보고 그 수를 결정했을 거거든요. 네, 여기서 그죠 굉장히 복잡한 수인데 이렇게 되면 한도 지금 포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지금은 마가 포를 취하고 장군을 치면 초마도 포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네, 아, 굉장히 오묘한 수인데 또 뭐 되는 것 같긴 해요. 이런 수를 실전 그것도 결승전에서 두기가 굉장히 큰 모험수인데 자신감 있게 둔다는 것은 수일기에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마가 포를 취하고 장군을 치면 그죠? 한 마가 장군을 치면 초마가 잡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포로 차를 걸고 있고 셋, 마로도 차를 걸고 네. 있으니까 차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다섯, 수가 맞는 것 같네요. 네, 여기서 바로 포를 포를 잡겠다는 취한다. 거죠. 네, 네, 그러면 차가 마에도 걸리고 포에도 걸렸기 때문에 차가 피해야 된다. 그때 초마가 병마저 잡을 수 있다. 이런 수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두기 되게 힘든 수거든요. 일단 저희가 마가 나갔을 때 어떤 이유에서 나갔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상이 조를 취했을 때도 이게 분명 수가 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과감하게 포다리를 내보내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했을 텐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마로 병을 또 하나 취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지금 한 차가 피해야 되는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 선수 두 번째 초읽기입니다. 초마가 병 마저 잡으니까 수일기가 맞다는 뜻이죠. 셋, 이게 수일기가 맞다면 다섯, 굉장히 어려운 수거든요. 이런 수를 과감하게 둘 수 있다는 게 아홉.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피했고요. 그죠? 여기서 바로 병까지 잡는 거죠. 그 다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박영환 선수의 수일기가 맞았다는 건데 굉장히 과감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역전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굉장히 좋은 형태에서
공격 포인트를 못 올렸었는데 과감한 수를 둬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수를 둬서 오히려 포인트를 크게 얻었는데요. 아마 워낙 큰 수여서 아마 이번 오픈 장기 최강전 기보 중에서 가장 묘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어려운 수이고 묘수였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과연 어떤 수로 이어질 수 있을까? 혹시나 술기에 착오가 있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술기를 한 거를 보니까, 행마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니까, 정말 생각하기 어려웠던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같은 형태에서 중앙상으로 우진의 병을 취하기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꼬다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두 번째 그렇죠. 초읽기입니다. 네, 하나, 근데 취했다는 뜻은 그 다음 수까지 다 보고 취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 봤다는 뜻인데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동학 선수 지금 좀 적지 않게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김동학 선수도 직감적으로 좀 무리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떻게 중앙상으로 우진병을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수가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김동학 선수도 뭐 단기 경험상 이 수는 무리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막상 놓이고 보니까 좋은 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말 살릴 거라서 박영환 선수가 확실히 포인트를 올렸거든요. 마지막 네. 근데 포인트도 초읽기입니다. 포인트지만 둘, 기분이라는 게 셋, 있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은 형태로 수를 낸 거죠. 네, 그래도 덤이 있어서 이제 1.5점 차이밖에 아닌데 김동학 선수가 네, 지금은 점수로 밀리고 있으니까 만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영환 선수는 큰 수를 내서 포인트는 얻었지만 막상 점수로 보면 1.5점 차이밖에 아니다 보니까 초심을 잘 유지하면서 네, 다시 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수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 하나, 박영환 선수가 공격적인 포인트에서 성공을 이뤄낸 거잖아요. 네, 그 그쵸. 부분에 있어서는 일곱, 박영환 선수 좀 기분이 여덟.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동학 선수의 벽이 좀 뚫렸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래도 이제 굳이 박영환 선수의 단점을 꼽으라고 하면 네. 지금 궁이 가운데에서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거고요. 김동학 선수는 아무래도 궁이 하단으로 가서 안정적인 부분은 네. 김동학 선수가 형태적으로는 좀 안정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영환 선수는 더 일단은 점수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또 큰 수를 내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도 플러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하나, 네, 둘, 중앙에 마가 셋, 좌진으로 갔는데요. 넷, 뭐 특별히 수가 있어서라고 보이지는 않고 일곱, 찾기를 여덟. 트기 위해서 네, 전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박영환 선수도 궁을 내렸습니다. 네, 초도 이제는 수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타이밍상 궁을 내렸고요. 네, 굉장히 멋진 수가 나와서 되게 크게 유리할 줄 알았는데 점수로는 딱 1.5점 차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또 좋은 수 내고 지는 경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 기분에 취해 있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역전당하고 이런 수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상대가 강자인 만큼 1.5점은 또 금세 따라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귀상이 진출해서 우진에 있는 조를 걸었죠. 네. 네, 조를 취한 다음에 포로 조를 마저 취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응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김동학 선수 조를 걸면서 이제 공격을 좀 피치로 올려가고 있고요. 박영훈 선수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네, 김동학 선수가 어렵다 이런 표정 같이 보이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1.5점 차이다 보니까 또 형태가 안정돼 있어서 또 잘 두다 보면 또 역전을 할 수도 있죠. 네. 네, 일단은 우진에 있는 조를 취하고
그죠? 직감적으로는 합치는 수밖에 보이진 않는데 네. 네, 합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형태라면 조를 안으로 당기는 이런 수도 둘 수는 있었겠죠. 그랬을 때 또 차가 따라 들어온다든지 이런 수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포가 차 뒤로 와서 한 차 뒤로 와서 조를 달라고 하는 국면이죠. 네, 귀상이 나가는 수가 이제 보니까 우측에 있는 졸도 걸었고 또 한 포가 차 뒤로 가니까 네, 졸도 공격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였었네요. 네. 네, 그러면 네, 한도 네, 일정 부분 이상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를 살릴 수가 있는 건지 박영원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조를 살리기 위해서 넷, 다섯, 귀마가 진출하는 수라든지 일곱, 이런 수는 또 어떤 여덟. 건지 귀마가 진출하는 수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니까 네, 초차가 두 칸 들어서 버렸는데요. 금방 또 마가 나가서 지키는 수라든지 이런 수도 생각은 하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미는 수라든지 뭐 다양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일단은 초차가 두 칸 들어섰는데 네, 이 부분은 네, 그죠? 상으로 조를 잡고 네. 네, 차가 좌진에 있는 조를 잡고 이 부분까지는 어려운 수는 아니죠. 네, 그죠? 초차가 두 칸 들어설 때 뭐 귀상으로 우측 조를 취할 거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박영원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영원 선수 수읽기가 지금 일곱. 조금 어려운가요? 굉장히 그죠? 지금 쉽지 상당히 않다라는 제스처를 좀 네,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얼굴을 감싸고 굉장히 좀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고개를 젖히길래 굉장히 괴로운 표정을 짓는 건가 했는데 또 고개를 다시 내렸을 때는 정상 표정이긴 했었는데 고개를 젖힐 때는 상당히 괴로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차가 좌진에 있는 조를 잡은다면 김동학 선수가 또 일정 부분은 쫓아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차로 조를 잡는 게 아니라 네, 일단 네, 더 포로 큰 기물을 그저 포로 지금 말을 달라고 한 국면이네요. 네. 이 수가 상당히 강력한 것 같은데요. 이 차가 지금 들어서서 장군 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네, 박영환 선수가 좀 난감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지금 차도 걸리게 된 거고요. 그죠? 지금 뭉투 잘못하면 차가 걸리는 거죠. 네. 네, 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궁을 내렸거든요. 수비를 할 겸 궁을 마지막 내렸는데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되고 네. 보니까 다섯, 여섯, 네, 응수가 일곱, 좀 곤란해졌네요. 여덟. 네, 초읽기이기도 하고 와, 김동학 선수가 바로 뒀거든요. 그 다음 수까지 다 본 것 같아요. 지금 포가 말을 잡았고요. 뭐 직감적으로는 조를 쓸 거 싶죠. 네. 포갈 데가 없다면. 그렇지만 포가 와서 장군을 치고 차를 잡아버리거든요. 네, 박영환 선수가 굉장히 좋은 수를 냈었는데 네, 김동학 선수도 네, 그에 못지않은 좋은 수를 지금 냈네요. 맞습니다. 저희 단순하게 이제 차로 좌진 쪽에 있는 좌변 쪽에 있는 이제 조를 취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포가 건너뛰어 넘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큰 기물들을 걸었죠. 네, 지금 보니까 사실 상 나올 때부터 구수를 봤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포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부터 네. 우측으로 넘어간 수를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동학 선수는 이 수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박영환 선수는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수를 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펀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네, 김동학 선수가 원래 좀처럼 손 따라서 두질 않거든요. 근데 포로 말을 잡을 때는 거의 몇 초 걸리지도 않은 시간 내에 바로 잡았거든요. 네, 이미 그렇다는 수익기가 거는 됐었다고 그렇죠. 봐야죠. 네. 포가 우변 쪽으로 빠졌을 때부터 당연히 이제 좌변 쪽으로 빠졌을 때부터 이제 우준 쪽을 공격을 하겠다라는 게 마음속에 김동학 선수가 수읽기를 하고 있지 않았나 저희가 예상을 해보고요. 그게 잘 먹혔습니다. 그죠. 이수까지 다 봤다면 네, 초에서 수비 방법을 달리 했었어야 되는 건데 다음에 발생될 수를 다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공을 내렸던 건데 공을 내리다 보니까 지금 미수가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는 초포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 포가 움직이겠다는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 마만 그냥 잡힌 거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 둘, 네, 셋, 박용환 선수가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여섯, 지금은 뭐 초포를 살리든지 여덟, 차가 한 포를 잡든지 이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포가 넘어오면 당연히 한 포도 같이 넘어오겠죠. 네. 네, 한 포가 넘어오면 결과만 놓고 보면 마만 그냥 잡은 거다 보니까 네, 갑자기 박용환 선수가 유리했던 국면에서 김동환 선수 쪽으로 갑자기 기울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점수가 역전이 됐습니다. 2.5점 앞서고 있고요. 네, 점수가 역전이 된다면 형태는 한이 안정적이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초는 공수비가 안 돼 있고 한은 공수비가 돼 있다 보니까 형태는 한이 앞서고 있고 또 점수도 역전했다면 지금 그림이라면 김동환 선수가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포가 못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박영환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하나, 못 넘어가게 하는 둘, 수가 없는 것 셋. 같습니다. 넷, 다섯, 그렇게 되면 형태적으로 더욱 한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지금은 포가 넘어갈 건데 넘어가면요. 네, 그렇죠. 네, 귀마가 나가서 상대방의 말을 걸겠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면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피하거나 아니면 말을 지켰을 때 좌진에 있는 졸이 찻길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지금이라면 네, 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수비는 하겠죠. 네, 수비를 한다고 봤을 때 좌진에 있는 졸이 그냥 노출됐거든요. 그렇죠. 이걸 살리기도 애매하고 또 대국을 하다 보면 밀렸을 때 수비할 타임이 없을 때 있거든요. 수비하면 어차피 진다면 지금 형태에서 내친 걸음으로 그쵸, 계속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수비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조를 포기하고 말을 진격시키면서 또 다른 공격의 포인트를 찾아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차가 들어오면서 조리 취해지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쵸, 박용환 선수가 좌진에 있는 조를 몰랐던 건 아닌데 여기서 수비하고 있으면 어차피 졌다 생각을 해서 지금 공격하는 형태로 나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김동학 선수는 김물이 공짜니까 취했고요. 여기에서는 김동학 선수가 수비를 잘 해낸다면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국면이 될 것 같고요. 또 박용환 선수가 수비하는 형태는 지금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수를 내야죠, 이제는요. 네. 새로운 공격의 포인트를 찾아 나선 박영환 선수의 모습에 이어서 김동학 선수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수를 두면서 그러니까 승리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한 10여 수 전까지는 박용환 선수 쪽으로 승부가 좀씩 기울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렇죠. 네, 포로 맞아보면서 승패가 갑자기 김동학 선수 쪽으로 기울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용환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를 내야 되는 형태가 됐다 보니까 좀 급해졌습니다. 네, 궁이 안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진에 있는 차도 못 나가거든요. 우진에 있는 초차가 나가서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묶여있죠, 지금. 그죠. 그게 움직이면 차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공격을 함부로 못 하고요. 네. 네, 결국은 초에서는 그죠. 현재 잡고 있는 차, 마 이쪽으로 수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초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면 억울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형태라면 사실 김동학 선수가 상당히 편하다고 할 수 있죠. 네. 형태도 괜찮고요. 점수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형태라면 김동학 선수는 두기 편할 수 있죠. 박용환 선수는 형태가 불리한데 또 포인트를 얻어야 되니까 무리수를 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동학 선수 두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네, 지금 수 같은 경우도 변화를 두지 않기 위해서 병으로 찾기를 막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귀마로 상황에 따라서는 귀마로 찾기를 막아버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초차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수도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네, 포가 우진으로 가는 부분은 특별히 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형태를 빨리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선수 목적인데요. 두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포가 살을 취할 수는 나오진 않는데 네. 좀 대국 미리 종료 5분 전입니다. 좀 너무 수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은 한마가 안으로 들어온 수도 있겠네요. 네, 한마가 들어오면 들어온 수 정도 일단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이제 들어오면 네, 차가 멱을 막는다든지 이런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마가 나온다든지 이런 수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차가 줄 서가지고 차장 서버린다든지 이런 수도 생각은 할 수 있죠. 김동학 선수 두 번째 초읽기입니다. 정말 결승전답게 굉장히 오늘 묘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다섯, 네, 그죠. 지금은 이제 기물에서 수가 큰 수가 나기는 좀 쉽지 않은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오늘 박영환 선수도 굉장히 어려운 수를 보여줬고 김동학 그렇죠. 선수도 네, 생각지 못한 수로 역전을 했었는데 네, 멋있는 수 두 선수 모두 한 번씩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마가 들어올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네, 수읽기를 하겠죠. 살을 올렸던 부분은 다시 이쪽 살을 올리겠다는 건데 물론 가장 무난한 수라면 차간간 가서 줄 서서 나중에 대차를 해버리는 건데 어려운 수라고 하면 마가 뭐 들어서서 차와 살을 걸어버리는 이런 수도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 김동학 선수 두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가 움직이나요? 아, 차가 좌진으로 갔네요. 네. 네, 차가 우진으로 가서 줄 서서 그냥 차장군에 대차를 해버린 수가 무난해 보이긴 하는데 네, 박영환 선수도 아무래도 마가 들어온 수가 보이니까 일단은 차를 한 칸 뺐다고 봐야죠. 네, 형태를 보면 박영환 선수가 이번 판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렇죠. 형태만 조금 더 안정적이면 어떻게 더 힘을 내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궁 자리를 편하게 만들려고
사도 올려보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김동원 선수 두 좀 번째 자리가 잘 출입입니다.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하는 누가 봐도 편한 형태거든요. 넷, 다섯, 네, 그래서 지금 차가 와서 대차를 하겠다는 건데 네. 좀 더 빨리 그쪽 자리가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한 수 정도 좀 생각한 후에 지금 움직인 수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차가 폴을 묶었고요. 반대편에 가서 네, 차로 장을 또 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큰 수가 나진 않습니다. 네, 계속 막아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김동원 선수 두 번째 출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계속해서 차를 공격하네요. 네, 지금은 대차하자는 부분은 어차피 큰 수 만들지 말고 네. 점수로 가자는 건데 한 마가 들어와서 네, 살을 걸고 차장군이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수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대차하고 나면 다른 수를 둘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박영환 선수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요. 김동욱 선수는 지금 수들을 보면 무리하기보다는 일단 점수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타고 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큰 수까지 날 수가 없을 대국 것 시간이 같고 대국 시간이 다 종료되었습니다. 돼서 남은 네, 기물로 대국 시간 승패를 종료됐네요. 가리겠습니다. 기물을 네, 남은 받아주십시오. 기물로 이제 점수를 가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기물로 점수를 가리고 있고요. 승패가 결정되겠죠. 김동학 선수가 4.5점 앞서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쵸? 네, 경기 종료됩니다. 마지막까지 승자를 알 수 없었던 대결이었는데요. 김동학 선수가 95수 4.5점 점수승으로 선취점을 따냅니다. 네, 초중반까지 박영환 선수에게 괜찮은 흐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후 김동학 선수의 노림수가 매서웠는데요. 우진 말을 잡은 이후에 한이 안정적으로 이끌어서 승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날카로운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김동학 선수의 수비와 그 반격이 일품이었습니다. 승부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처음에 한 마가 좌측으로 나갈 때부터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서 포를 넘겨서 조를 달라고 했죠. 이 조를 살릴 수가 없는 게 추후에는 포를 위로 띄워서 쓴 다음에 포가 다시 중앙으로 넘어가는 수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졸이 잡힌 형태가 됐는데요. 네. 여기에서 차가 들어서서 말을 달라고 했죠. 여기에서 상으로 조를 취했고요. 여기에서 차가 조를 취하면 평범한데 포가 넘어가서 말을 달라고 했죠. 그렇죠. 네, 이 수가 너무 뼈아픈 게 네. 말을 살리고 싶은데 조를 닫아서 살리고 싶죠. 네, 그런데 마가 먼저 나가 있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서 앞장을 치면 차가 그냥 잡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궁을 내리는 이 부분이 좀 잘못됐던 것 같긴 한데요. 뭐 사람이 앞수를 다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여기에서 포 넘어오는 수가 너무 좋아서 결국은 말을 희생을 시킬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서 살을 넣었고요. 또 포가 말을 잡으니까 다시 포가 가운데 와서 장군을 치면 차가 또 꼼짝없이 잡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응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여기에서 차가 들어서서 포를 달라고 하니까 잡으면 같이 잡겠다. 네. 그런데 포를 살리고 싶어서 차를 씌울 수는 있지만 차가 조를 다시 잡으면 다시 포가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 포를 그냥 와서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포가 넘어오니까 깔끔하게 마만 잡힌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승부는 한쪽으로 기울었고 여기 이후로 수비를 워낙 잘해서 김동학 선수가 승리를 가져간 거죠. 어차피 희생이 될 수밖에 없다면 여기에서 조를 당겼는데요. 그 이유는 포장이 나오니까 그런 건데 어차피 말을 희생을 했다면 미는 수가 그나마 조금 더 반격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차가 졸 잡을 수는 없죠. 차가 졸 잡으러 가면 초차가 나가서 포를 잡아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선 한 차가 들어서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포가 같이 걸리니까 포를 살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차가 다시 와서 지킬 수밖에 없는데 조를 왔다 갔다 몇 번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수가 아닌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달라고 하면 들어서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포가 자리를 못 잡는 부분도 있고 졸이 올라가서 공격을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잡으면 다시 당기고 밀어붙여서 공격을 다시 시도할 수 있고 포가 애매하게 넘어가면 또 초차가 뒤에 묶어서 오히려 잡아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마가 희생된 부분은 맞지만 조금 더 이쪽 조를 올려서 반격수를 노렸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싶습니다.